리암의 생일날 할아버지가 오래된 병들을 보여주면서 말했어. 이 중 하나에 보물지도가 들어있단다. 내가 10대 때 발견했는데 끝내 열지 못했지. 그래서 진짜 병은 어느 걸까? 이건 아니야. 이미 열려 있잖아. 이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종이가 오랫동안 들어있었다기엔 너무 깨끗해. 그러니까 정답은 1번 병이야. 이제 리암한테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 병마개가 코르크인데 부서져 있고 코르크 따개도 없어서 아빠의 궁금함을 빚어봐. 어떤 도구 2개로 병을 열 수 있을까? 바로 이 2개야. 방법은 이래. 나사를 코르크에 박고 망치 뒤쪽을 이용해서 나사와 코르크를 한꺼번에 쑥 빼내는 거야. 완벽해. 리암이 드디어 병을 열었는데 이상하고 으스스한 연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 그러더니 고대 해적의 유령이 나타나. 해적은 리암에게 보물지도에 저주가 걸려 있으니 주문을 풀어야 한다고 경고해. 그러려면 리암이 마법의 단어 하나를 소리내어 말해야 해. 해적이 이런 단서를 줬어. 그래서 그 단어가 뭘까? 그 단어는 거울에 비친 거야. 읽어보면 엄브렐라, 우산이야. 리암이 우산이라고 외치니까 효과가 있었어. 근데 잠깐 멈추고 생각해봐. 이게 힌트인 건가? 진짜로 우산을 가져가야 하나? 그래서 중고가게에 가서 4가지 우산을 찾았어. 어떤 우산을 골라야 할까? 2번, 2번은 부러져 있고 3번은 찢어져 있고 4번은 사실 우산이 아니야, 양산이거든. 그러니까 좀 더럽긴 해도 1번이 확실히 최선의 선택이야. 이제 리암이 드디어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 오직 하나의 길만 보물로 통해. 그래서 어느 길일까? A, B, C 아니면 D? 맞아, 바로 그거야. 리암은 모험을 떠나. 어느 날 밤 캠핑장에 멈추고 다른 여행자 3명에게 지도 이야기를 해줬어. 다음날 아침 지도가 사라졌어.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지. 아담은 이렇게 말해. 나는 텐트에서 자고 있었어. 다니엘이 말해. 리암, 텐트에서 소리 들었어. 올리버는 대답해. 나는 밖에서 잤어. 누가 텐트에 들어갔으면 알았을 거야. 그래서 누가 거짓말일까? 자, 생각해보자. 누군가 지도를 훔치려고 텐트에 들어간 건 맞아. 다니엘이 소리를 들었다고 했지? 그건 말이 돼. 올리버가 정말 밖에서 내내 있었다면 그도 뭔가 들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 했어. 그러니까 올리버가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폭풍이 캠핑장을 덮쳐. 리암이 우산을 폈는데 바람이 우산을 손에서 확 빼앗아가 버려. 이제 사방에서 번개가 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텐트 안으로 들어갈까? 나무 아래 누울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배낭 위에 쪼그려 앉을까? 자세히 봐. 텐트 아래에 물 웅덩이가 있어. 물은 더 위험하게 만들어. 그리고 나무 근처에 가는 건 절대 안 돼. 높은 나무는 번개를 맞을 확률이 훨씬 높거든. 가장 안전한 선택은 배낭 위에 낮게 쪼그려 앉는 거야. 폭풍이 지나고 나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 고대 이집트관 2개가 해저에서 떠올라. 각 관에는 상징이 하나씩만 있어. 첫 번째에는 뱀, 두 번째에는 검은 고양이. 하지만 하나만 안전하게 열 수 있어. 나머지 하나는 불운을 가져오지. 그래서 어느 걸 열어야 할까?
뱀은 나쁜 징조야. 뱀 상징은 혼돈이나 어둠과 연결되어 있었거든. 검은 고양이는 오늘날에는 불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실 수호의 상징으로 여겨졌어. 그러니까 그게 안전한 선택이야. 뚜껑을 열자 미라가 벌떡 일어나. 리암이 얼어붙어. 잠깐, 당신 몇 살이에요? 미라가 말해. 내 피라미드는 4,000년 됐고 나는 그보다 12살 더 많아. 리암이 잠시 생각하다가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왜 그럴까? 미라에게 정말 피라미드가 있었다면 관은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됐어야지. 해저에서 발견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지도가 아니라 미라의 주장이야. 이 미라는 애초에 피라미드가 없었던 거야. 리암이 다시 모험을 이어가려 하는데 미라가 자꾸 길을 막아서는 거야. 결국 리암이 버럭 소리쳐. 대체 뭘 원하는 거야? 미라가 웃으며 말해. 내 이름을 말하면 사라져 줄게. 나는 무엇일까? 리암이 침묵이라고 말하자 그 순간 미라가 사라져버려. 리암이 캠핑장으로 돌아왔어. 모두들 둘러앉아서 한 여행자가 세계 곳곳에서 겪은 짜릿한 모험담을 듣고 있었어. 어느 순간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해. 한 번은 브라질에 갔다가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길을 잃었는데 분홍 돌고래 알을 먹으며 일주일을 버텼어. 대부분은 감탄했지만 한 사람은 믿지 않았어. 왜일까? 분홍 돌고래가 아마존에 사는 건 맞아. 하지만 돌고래는 포유류이고 포유류는 알을 낳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한 거야. 리암이 계속 걷다가 한 노인을 만나. 노인은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움을 요청해. 자기한테 염소가 22마리 있었는데 절반이 아침에 산책을 나갔고 6마리만 돌아왔대. 그러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염소는 몇 마리일까? 5마리가 아직 길을 잃은 거야. 자, 이 장면을 자세히 봐. 사라진 염소 5마리를 전부 찾을 수 있겠어? 저기 있다. 노인은 리암과 함께 여행하기로 하고 나침반이 있다고 했어. 어느 순간 리암이 물어.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해요? 노인이 대답해. 8시 40분. 이건 전혀 말이 안 되잖아. 무슨 일인지 알겠어? 노인이 실수한 거야. 나침반이 아니라 회중시계를 가져온 거였어. 이제 둘은 숲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어. 노인은 리암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별을 보고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해. 밤이 다가오고 있고 동쪽으로 가야 한다는 건 알아. 어떻게 해야 할까? 동물 발자국이 반드시 동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야. 별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하늘에 구름이 너무 많아. 가장 좋은 선택은 3번째야. 대피할 곳을 찾는 거지. 그러면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태양을 이용해 동쪽을 찾을 수 있으니까. 대피할 곳을 찾다가 오래된 집을 발견해. 안에는 으스스한 여자가 있는데 뭔가 마실 걸 권해. 리암은 무척 목이 마르지만 노인이 경고해. 조심해. 저 여자는 음료에 독을 파는 걸로 유명해. 여자가 리암 앞에 각각 다른 색의 잔 5개를 놓아. 리암은 하나가 안전하다고 믿어. 어떤 걸 고를지 맞춰볼래? 창밖을 봐. 밖에 오렌지 나무가 있어. 그래서 리암은 오렌지 주스를 골라. 천연이라 안전할 거라 생각한 거지. 근데 리암이 틀렸어. 사실 모든 음료가 위험했거든. 오렌지 주스를 마시자마자 리암은 그대로 기절해버려.
노인은 기회를 틈타 지도를 들고 도망쳐. 리암이 깨어나서 뒤를 쫓아. 노인이 어느 길로 갔는지 알 수 있겠어? 바로 이 길이야. 발자국도 보이지만 노인의 지팡이 자국도 보여. 리암이 지도를 되찾고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해. 이제 큰 보물을 파낼 차례야. 근데 상자가 어디 숨겨져 있을까? 가능한 장소가 3곳이야. 어디가 가장 맞는 것 같아? 이 흙더미는 너무 높아. 보물을 숨기려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눈에 띄게 만들진 않겠지. 이쪽은 위에 거대한 바위가 있어. 상자를 덮으려고 누가 저 바위를 끌어왔을 리 없어. 그러니까 보물은 여기 있어야 해. 맞아, 풀로 덮여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식물이 자란 거야. 드디어 보물을 파냈는데 이런 비밀번호가 걸린 자물쇠가 있어. 다행히 근처에서 쪽지를 발견해. 거기에 3그룹으로 나눠라 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 무작위 글자들이 잔뜩 있어. 3자리 비밀번호를 풀 수 있겠어? 글자들을 3그룹으로 나누면 9, 4, 5 그러니까 9, 4, 5라는 단어가 보여. 그게 비밀번호야. 완벽해. 리암이 보물상자를 여는데 안을 들여다보니 이런 아무것도 없어. 누군가 먼저 온 것 같아. 안 됐다, 리암.